을묘일주를 보겠습니다. 을묘일주 보면 자 을묘 을묘 보면 을도 목이고 음의 목이고 묘도 음의 목이죠. 그래서 음과 위에도 천간도 목이고 아래도 목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간여지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목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 묘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비견이겠죠. 비견이고 이 묘 속에는 갑과 을이 있다. 그래서 갑도 목이고 을도 목이죠. 자, 갑은 양의 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겁재가 되고요. 을은 같은 을이기 때문에 비견이 됩니다. 그래서 목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목이 왕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을목을 보면 앞에서 했겠지만 또 한번 보면 을은 새싹이고죠. 생명력이 강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을목 위풍이다.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삼형동에서 바람이라고 했고 식간동물로는 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을목은 산을 돌아다녀야 좋다. 그렇죠? 산을 돌아다녀야 좋다. 산을 돌아다니지 않으면 아프다. 그 다음에 묘는 말리 무야라. 말리가 무성하다는 거죠. 무성하다는 것이다. 묘는 말리가 무성하다는 것이고 묘는 무릅쓰다 라는 의미로 마물이 위에서 덮고 있는 땅을 무릅쓰고 밖으로 솟아나오는 모습을 상징한 것이다. 자, 묘월은 경칩이 절입일이고 목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기고 양기가 상승하여 점점 따뜻해지는 때고 마물이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는 때이다. 그렇죠? 그래서 수기가 나무를 타고 오르니 습목이 됩니다. 그래서 을목은 습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은목은 습목이다. 그리고 화초목이다. 그렇죠? 꽃나무죠. 꽃나무. 그리고 금수가 많은 것을 꺼린다. 이 을목이나 묘목은 뭐가 와야 되죠? 습목이기 때문에 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꽃이 피우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병화가 있어야 된다. 특히 화가 와야 된다 그랬죠. 화의 도움이 절실하다. 자, 수를 만나면 물이 많으면 부목이 된다. 수다목부라고 그랬죠. 수다목부. 수가 많으면 목이 둥둥 떠다닌다. 그리고 금이 강하면 묘는 어린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강하면 어린 나무가 다치겠죠. 그래서 이 어린 새싹이다 보니까 목이 다치기 쉽다. 금이 강하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화가 좋다. 그 말이죠. 자, 술토를 보면 묘술합이죠. 묘술합하죠. 합이 되나 묘울이면 목극토 작용이 강하여 합이라 논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 묘가 있고 술이 있으면 그냥 이게 묘술합화가 되긴 하는데 이 계절상 이 묘가 강하니까 목극토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해수를 보면 뭐죠? 해묘미죠. 해묘미. 자, 해묘미. 자, 묘가 해를 보면 해묘미. 자, 이게 왕지잖아요. 그렇죠? 자원묘가 왕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보다 반합이라고 그랬죠. 이렇게만 해묘만 있어도 목이 되고 묘미 이렇게만 있어도 합이 된다고 그랬죠. 목이 된다고 그랬죠. 합이 돼서 이걸 우리가 반합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해묘미 한목이 이루어져서 목기가 더욱 강해지고 자수는 오히려 뿌리를 상하게 하기 쉽고 유금을 만나면 왕제충으로 뭐죠? 묘유충이죠. 묘유충으로 유금과 묘가 만나면 묘유충으로 이 목이 금에 의해서 충을 당하기 때문에 다치기 쉽다. 그런데 화가 있으면 화가 화극금으로 금을 제압을 해주죠. 그래서 목을 지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묘위경림이라. 경림은 뭐냐면 구술경자예요. 경림은 구술숲, 정확히 말하면 그대로 하면 구술숲이겠죠. 구술숲. 그런데 이제 꽃밭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꽃밭 또는 구술과 같은 그러한 경림. 이것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정동에 위치하고 중춘이 해당되고, 그렇죠? 묘가 묘진. 이거 뭐죠? 이게 목이죠. 뭐죠? 동방의 목국이죠. 그래서 목에 해당되고 정동, 자오, 묘유는
정중앙, 정방향을 이야기했죠. 자는 이렇게 해서 자는 정북쪽, 오는 정남쪽, 묘는 정동쪽, 유는 정서쪽 이렇게 했었죠. 그렇고 좌우묘요. 초범, 중범, 말범. 그래서 중춘이 되는 거죠. 중앙 가운데 있는 범이 된다. 만물이 생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앞에서 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보다 묘는 경림에 속한다. 꽃밭이다 또는 뭐 구술숲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기본 성향을 보겠습니다. 기본 성향. 자, 기본 성향을 보면 자, 을묘니까 천간도 목이고 지지도 묘고 시장간에도 간목과 을목으로 있죠. 그러니까 온통 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봄의 초운이죠. 묘월 봄의 초운이다. 을목도 작은 나무, 묘목도 작은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나무들이 이제 새싹이 파릇파릇 나는 그러한 계절을 연상하시면 되겠죠. 얌전하고 남과 잘 화합하지만 자신을 굽히지 않으며 왜 목이 강하니까 조직 속에서 중견에 지어오른다. 을목이 자와 묘목의 정록이고 관대궁으로 분명하게 신왕은 하나 습목이다. 둘 다 습한 목이죠. 그래서 수목응결 수와 나무가 서로 응결하고 음지의 나무이며 또한 무화과니 목국토는 잘하나 목생화는 잘하지 못한다. 자, 목국토는 뭐죠? 나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목국토를 할 수 있지만 목생화는 이 습목이 젖어 있기 때문에 습목은 뭐예요? 물기가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불 잘 탄다 안 탄다? 안 탄다. 그래서 뭐만 난다? 연기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목생화가 잘 안 된다. 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금은 대기한다. 인물은 준수하나. 자, 을목은 기본적으로 이쁘다고 그랬어요. 잘생겼다고 그랬죠? 예쁘다고 그랬어요. 특히 화가 있으면 꽃이 핀 격이니까 굉장히 여자의 인물이 예쁘다. 이렇게 했고요. 준수하나 지나치게 강직하다. 목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농담도 잘하나 매사에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 자, 을목과 묘목은 모두가 인에서 터져나온 만물의 여린 새싹인 맹하다. 새싹이죠? 새싹이다. 싱그러운 봄 새싹이라 명랑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다. 새싹처럼 부드럽고 성실하다. 을묘일지는 아직 여린 새싹이므로 순진하고 동심에 젖어서 천진난만하고 순수함이 있고 보호본능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어린 싹이 꽃샘 추위를 잘 이겨내듯 풍파를 잘 극복하는데 특히 초년에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쳐나가는 성향도 지녔다. 변화가 다양한 인생을 겪게 되며 어떠한 고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 명이다. 을묘일지는 성숙해. 자, 을묘는 아직 크진 않았죠. 아직 새싹이다 보니까 큰 것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래서 성숙해지려는 기질이 강하게 작용하기에 이상이 높고 미래에 대한 욕망이 크다. 아름다운 무지갯빛. 자, 채용이 뭐냐면 이게 무지개예요. 자, 색채에다가 무지개 홍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 무지개 세계를 동경하고 그리워하며 상상의 나래를 펴는 습성을 가진다. 여기서 무지개의 빛, 채용은 공중에 떠있는 물방울의 햇빛을 받아 나타나는 반원 모양의 7빛깔의 줄무늬다. 어쨌든 이제 을목은 약간 꿈꾼다는 거죠. 성장을 꿈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을목은 아직은 자라지 않는 거니까 성장을 꿈꾼다. 을묘의 물상은 자 을도 잡초고 묘도 어린 나무죠. 둘 다 새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풀밭, 초원, 초목, 청초의 상인이 부드럽고 양심적이고 인정이 많은 인품이나 소심하고 독자적이지 못해서 독립심이 강했다. 소심하겠죠. 을목은. 자, 그래서 을목은 바람이 불면 이렇게 기울였다가 이렇게 기울였다가 그렇죠? 또 독립적이지 못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이 을목은 뭐죠? 간목을 보면 어떻게 된다? 탁 감고 올라가고 싶어한다. 등락의갑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을목은 항상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하려고 한다. 그래서 독립심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자, 을목의 물상은 땅 위로 솟아오른 새싹의 상인이 미래에 대한 욕망과 아름다운 세계를 동경하여 늘 상상의 나래를 편다.
그 순진하다. 앞에서 했었고요. 봄나무에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상이니 봄나무에 꽃이 피고 새가 우는 기간이 길고 기니 결실을 맺는 가을이 멀기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미래에 대한 강한 욕망과 미래 세계를 동경하고 이상을 꿈꾸는 순수함도 있다. 아직은 새싹이고 꽃이 피고 이게 결실을 맺는다. 결실을 맺는 뭐죠? 결실은 과죠. 그쵸? 이 과는 어떻게 가을이잖아요. 금의 기운이고 가을이에요. 이거는 뭐죠? 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름을 나고 가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싹이 아직은 결실을 맺기는 멀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주로 꿈을 꾸고 이상향을 생각하고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자,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죠. 외유 내강이죠. 잡초가 이리 불고 저리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도 꺾이지 않죠. 근데 나무는 감목은 서 있다가 바람 불면 뿌리채 뽑히거나 이게 자체가 부러져야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감목은 죽죠. 근데 을목은 그렇지 않죠. 그냥 풀이 눕잖아요. 바람에 풀이 눕는다. 뭐 그 시기 같은 것도 있죠. 외유내강의 전형으로 상당한 고집의 소유자다. 착하고 인자하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며 타협하지 못하는 경직된 성격의 소유자다. 근데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게 앞에서 보죠. 이게 을목이 이렇게 적응하고 저렇게 적응하고 흔들림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맞춰줄 것 같은데 이 타협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똑똑해도 배타적인 성정으로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 어렵고 인정이 많은 것 같아도 한편으로는 인색하다. 일묘일주의 최대 특징은 대쪽 같고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점잖고 정숙한 면모도 있다. 때로는 거칠고 패기가 넘치며 열정이 넘치고 매우 정력적이다. 어쨌든 일묘일주는 매우 명랑, 쾌활, 인정이 많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겉모습 왠지 모르게 신경이 날카롭게 보이기도 한다. 다소 친하지 않은 사람은 경계를 하는 마음이 있고 친해지면 누구보다도 편하다. 남의 이목에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고 약한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파란 토끼도 마찬가지다. 이게 을묘니까 자, 이 묘가 뭐죠? 토끼죠. 토끼인데 을이 나무니까 파란 토끼. 그랬죠? 뭐죠? 앞에서 나왔던 을사는 뭐였어요? 파란 뱀이었죠. 청사라고 그랬죠? 자, 그런 선에서 보시면 되고 명예욕이 강해서 겉으로는 강한 척한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남모르는 게 허점도 많다. 자, 여기에는 자, 을묘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을묘의 지지 속에 묘 속에는 지장간 속에 갑과 을이 있다. 그렇죠? 갑과 을은 갑은 뭐죠? 겁재고 을은 비견이죠. 자, 이렇게 보시고 이걸 한번 자, 을묘는 뭐죠? 둘 다 음이죠. 그러면은 자, 을묘는 같은 음양이기 때문에 녹이 되는 거죠. 비견이니까 녹이 되는 거예요. 녹은 뭐죠? 망신살이고 겁재는 뭐죠? 장성살이죠. 비견은 녹이고요. 자,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묘는 같은 음이기 때문에 비견이고요. 비견은 뭐다? 우리가 12운성에서 녹이라고 그랬어요. 녹은 뭐죠? 망신살이에요. 여기 보면 녹은 망신살이다. 가장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망신당한다 그랬죠? 갑은 뭐죠? 겁재죠. 겁재는 뭐죠? 겁재는 왕이죠. 왕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이게 녹궁이죠. 녹궁. 그래서 이게 녹궁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녹궁. 그 다음에 여기는 뭐에 앉았죠? 왕자에 앉았어요. 자, 을은 뭐죠? 똑같은 을목이기 때문에 록이죠. 그래서 록자가 된 거고 망신살이고 장성살이죠. 제왕은 장성살이잖아요. 그렇죠? 장성, 녹은 망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종법을 볼게요. 자, 여기는 뭐예요? 을목일주에 목밖에 없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화도 필요하고 토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수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가져와 보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음이면 원래 음간만 들어와야 되는 건데 양간은 같이 해볼게요. 자, 병정은 뭐예요? 화죠. 무토, 기토는 토고 경금, 신금은 금이고 임수, 개수는 수죠. 그럼 뭐죠? 이거는
자, 이 상태에서 자, 병화는 묘에게 있어서 뭐냐면 이 병화는 을목에게 있어서는 상관이죠. 잘못 썼죠. 상관. 이게 식신이죠. 그 다음에 그 대신 이건 뭐냐면 병은 묘에게 있어서 여기에요. 록궁은 같고. 자, 그 다음에 정은 정묘병이 돼요. 그러니까 식신 상관은 뭐죠? 이거는 여명에게 있어서는 뭐죠? 자식이죠. 남자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처갓집이에요. 그런데 욕과 병이니까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죠. 어쨌든 자, 무토는 편제 다 틀리겠네요. 무토는 정제죠. 기토가 편제입니다. 그런데 무토는 묘에 있어서 욕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무토는 틀리니까 자꾸 그까지 신경 쓰는데 무토는 묘에게 있어서 욕 맞습니다. 자, 여기에요. 기토는 병이고요. 이것도 화토동법이니까 같겠죠. 그런데 자, 이거는 재성이니까 뭐죠? 남자에게는 처가 되고 또는 아버지도 되죠. 아버지. 여자에게는 뭐죠? 재물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금은 정관이죠. 신금 편관 이거 맞네요. 자, 경금은 경묘 태 맞네요. 혹시 잘못됐나 싶은데 태 맞고 요거는 절이겠죠. 그 다음 경관은 뭐죠? 경관 편관은 뭐예요? 관이죠. 이거는 남자에게 있어서는 직장이 되겠죠. 또는 뭐가 돼요? 자식이 되겠죠. 여자에게는 뭐죠? 남편이 되고 직장이 되겠죠. 그런데 태와 절이에요. 그다지 좋지 않겠죠. 느낌에 태와절, 욕병. 자, 정인 수를 보겠습니다. 수는 뭐냐면 정인 맞죠? 개수는 편인이고 그런데 이건 사고 이거는 생이에요. 그러니까 정인은 사고 편인은 생이에요. 그럼 정인은 자, 인성은 뭐죠? 어머니잖아요. 별로 안 좋겠죠? 그 다음에 학문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편인이기 때문에 편인생이기 때문에 주로 어떤 공부가 될까요? 편인 계통에 뭐가 있어요? 활인업 있죠. 활인업. 자, 정의는 국가에서 인정해준 공부. 편인은 국가에서 인정해준 학문이보다도 그냥 사사로이 배우는 학문. 우리 역술이라든가 다 이런 거 이런 거 다 편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생인데 정의는 사기 때문에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잠깐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살, 도화살, 그 다음에 망신살, 그 다음에 역마살, 고신, 과수, 공망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마살은 자 우리 연살, 도화살, 망신살, 역마살 이건 뭘 기준으로 하죠? 삼합을 기준으로 해요. 해묘미. 자, 묘가 있기 때문에 해묘미고요. 그 다음에 고신, 과수는 뭐다? 방합을 기준으로 하죠. 인묘진, 방합을 기준으로 한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연살은 뭐죠? 후년, 반겁 그랬죠. 첫 번째 글자가 연이죠. 첫 번째 글자의 뒤니까 해 다음인 글자가 후니까 다음 글자죠. 후니까 뒤글자니까. 그래서 해 다음은 해자죠. 그래서 해자축. 자, 망신살은 전천망육 그렇죠? 자, 12운성에서 다 12신살에서 했어요. 망신살은 가운데 글자의 앞글자, 묘의 앞글자는 뭐예요? 인이죠. 그 다음에 역마살은 충역, 제월 그죠? 역마살, 제살, 월살이죠. 첫 번째 글자와 충하는 거 뭐죠? 해와 충하는 거는 사해충이죠. 사 이렇게. 그 다음에 인묘진에서 우측에 있는 거 뭐죠? 남자니까 고신이고 이쪽에 있는 거 뭐죠? 과숙이죠. 여자니까. 그러면 자축 뭐니까 여기는 축이겠죠. 자축 인묘진 사 그렇죠. 그래서 과숙은 진이 되고 과숙은 축이 되고 고신은 사가 되죠. 자, 공망은 을묘 그 뭐죠? 갑인이겠죠. 앞에는
갑인이고 앞에는 뭐죠? 두 글자 자축인이겠죠. 그래서 공망은 자축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축, 공망 찾는 것도 공망살에서 제가 강의했기 때문에 모르신 분은 거기에 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이 을묘라는 걸 하나를 가지고 이거를 다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건 뭘 외워야 돼요? 지장간 외워야 되고, 요거는 뭘 외워야 돼요? 12운성을 알아야 되겠죠. 요거는 뭐다? 12신사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연살, 도화살, 망신살, 역마살, 고신, 과수, 공망 이거는 다 알아낼 수 있겠죠. 저기 삼합과 방합을 가지고 알아내고 12신사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신과수는 이제 별도고 공망은 공망살을 알아내는 방법. 그 다음에 인종법은 여기에 없는 오행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 관계를 알아보려면 역시 12운성과 12신사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가는 것은 상관, 식상이 뭘 의미하는지, 자식을 의미한다. 정제가 뭘 의미하는지, 육친관계. 그래서 이 육친관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거를 알면 이거를 여기다가 풀어 넣으면 다 그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 이거를 이제 풀어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특징을 보면 을묘는 일주 간여지동이에요. 자, 천간과 지지가 같아요. 그렇죠? 천간과 지지가 같다. 을묘 같은 목이라는 거죠. 천간과 이 지지가 같다. 그렇죠? 간여지동으로 고집은 세다. 다 목의 성분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적당히 유연한 사고의 소유자가 많고 음목이기 때문에 음의 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고 촉촉한 성향을 지닌다. 뭐다? 승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을목은 뭐다? 잡초처럼 이게 풀처럼 휘어지는 성격이 있죠. 간목은 휘지 않죠. 딱딱하죠. 부드럽고 친밀하다. 그거 합리적인 명이다. 을묘일주는 화술이 좋고 성실, 치밀, 분명, 똑똑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혼자 내버려서 살아남을 만큼 생활력이 강하다. 그 다음에 환경 적응 능력이 좋다. 부드럽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예컨대 옛날처럼 뭐 선비정신 강조해서 간목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뭐 하지 않겠다 이러면은 이게 적응이 안 되겠죠. 매점이 분명하고 추진력이 왕성하여 어려움이 닥쳐도 잘 극복한다. 그 다음에 을묘일주는 이게 이제 나긋나긋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 즉 믿는 사람에게는 털어놓는데 믿지 못한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타인에게 인정받기 어렵고 다정유순, 다정하고 부드럽고 순하고 그런 영어로서 인정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일단 인색한 부분이 있다. 자기가 친하지 않거나 자기가 아니면 자기가 관계없다 그러면 이제 차단하는 거죠. 을묘일주는 인정이 많고 박학다식하며 배우고자 하는 학구열과 성취욕 그리고 창조정신이 강하다. 이거는 아무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을목은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왜냐하면 둘 다 목이기 때문에 목왕하죠.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양지덕이 필요하다. 고집과 격한 감정으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을목일간은 녹지에 좌하지만 재관인식 모두 힘이 없다. 아까 봤죠? 앞에서 별로 힘이 없다. 한번 볼까요? 자, 재성을 보면 여기에요. 병이고 관은 절태예요. 인정은 사고 생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썩 좋지가 않다 이 얘기죠. 뭐 노광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약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재관인이 좀 그런 구조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재관인식이 힘이 없다. 일지에 비견의 혼재는 돈이 아무리 벌어도 나갈 때가 많다. 그렇죠? 비겁 겁재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간목이 있죠. 지장간에. 을묘일주는 토끼의 날에 태어난 사람 치고는 상당히 언행이 적극적이고 시원시원하다. 즉 토끼일에 태어난 묘일에 태어난 분들은 대부분 점잖고 내성적인데 을묘태생은 유별나다.
본인들의 이러한 적극적이고 화끈한 기질로 대인관계를 원만하고 폭넓게 편안하게 구축해 나간다. 을묘일주들은 매우 강직한 분들이며 자기 본의적인 분들이므로 자신이 아니다 싶은 것과는 딱 선을 그어버린다는 거죠. 성미가 올곧고 직선적이어서 언중유골, 남에게 뼈있는 독서를 잘 날린다. 잔소리도 잘하고요. 자, 싫은 소리나 바른 소리를 잘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분들 앞에서 경거망동해가지고 당하면 안 되겠죠. 온유독실, 성격이 온화하고 착한 분들이 많긴 한데 이 자기 중심적인 거 그런 부분이 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에서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감을 크게 느껴서 좌절하기 쉽다. 의욕적이지만 한편 지구력이 약하다. 잘 적응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음의 속성이다 보니까 지구력이 좀 약하다. 그런 말로 보여집니다. 자, 을묘일주 최대 특징 두 번째는 사람을 다소 가려서 사귈지라도 한번 친해지고 마음이나 정을 주게 되면 상대방이 결점이 있을지라도 헌신적이다. 상대방에게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는 내가 그렇게 자신에게도 잘 해주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성도 있다. 비록 헌신적이라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잘못을 반복하면 몇 차례는 대범하게 넘어갈지라도 그 이상 도가 지나치면 매정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쿨한 면모도 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 사교성이 좋으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고 이성간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분들인 만큼 친구도 나름 많고 인기도 많다. 학교에서 을묘일주들은 오락부장을 잘 맞는데요. 그만큼 인기가 있나 봅니다. 매우 자기중심적인 기질이 있고 직설적이라서 자기 의사를 매분명하게 표현하는 분들이고 남들과 충돌하게 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지기 싫어한다. 게다가 지구력이 역시 약하고 현실과 이상을 구분짓지 못하는 편에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금세 사랑이 푹 빠지는 듯 하면서도 또 뭐예요? 금방 식어버린다는 거죠. 속도도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쉽게 연애 시작했다가 또 연애 금방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연애 경험은 대체로 많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이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득하지 않고 좀 이 만남과 헤어짐을 자주 반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 있네요. 만남과 이별을 자주 반복할 수 있다. 을묘일주는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 적극적이고 명쾌하다. 하지만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기 때문에 조울증이나 때로는 의기소침한 모습도 자주 엿볼 수 있다. 을묘일주는 화려하게 예쁘게 치장하는 것을 별로 가까이 하지 않으며 소탈하다. 소박하고 나이에 비해서 정신연령도 높다. 또 명랑쾌활하면서도 의외로 점잖고 정숙하다. 하지만 을묘일주는 기분파에 속하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다. 자, 직업과 재물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파란색은 앞에서 했던 부분을 가져왔던 거예요. 자, 을묘는 이게 비견이잖아요. 비견에 좌하고 있으니 비견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항상 쓸 때가 있다. 자, 비견과 겁재 뭐예요 이거? 내 재물을 나누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비견이 있고 특히 또 묘에 가면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 자, 이 간목은 뭐죠? 겁재잖아요. 을목은 뭐죠? 비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형제들이 우리 집에 와서 숟가락 얹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어떻게 해요? 항상 쓸 일이 있다는 거죠. 을묘일주는. 그래서 누군가가 돈을 항상 나눠 쓰는 그러한 사주명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아까 무토와 정제죠. 다시 그냥 편제인데 자, 둘 다 뭐냐면 여기고 병이에요. 그러면 자, 투기적 성향이 있는데 더러 게임이나 투자 등으로 재물을 취할 때가 있다. 팔자의 오화를 보면 자, 을묘를 보면 여기 오화가 있어요. 자, 오화가 있으면 뭐죠? 오화가 음의 화죠. 그 뭐죠? 음이기 때문에 식신이 되는 거죠. 식신이 됩니다. 식신이 되는데 이 생로광을 얻어서 재운이 강해진다. 뭐죠?
화생토로 뭘 강화시켜요? 토를 강화시키죠. 그럼 목극토, 토가 뭐예요? 재물이 되죠. 재성이니까 화가 있으면 토를 생해주기 때문에 재물이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사람은 밖에서는 호인이나 집안에서는 무정하다. 남자는 제신 욕패로 평생 여색으로 인해서 큰 재난을 한번 겪은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관을 보겠습니다. 관은 뭐죠? 직장이죠, 직장. 그래서 재물과 직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직장이 되겠죠. 관은 직장을 의미한다. 근데 정관은 태고, 신금은 뭐죠? 편관인데 절이에요. 어쨌든 관성이 뭐예요? 절태로 왔어요. 절태. 별로 좋지 않겠죠? 절태. 끊어지고 아이를 갖고. 그렇죠? 절태양. 그 다음에 양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욕, 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절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보이겠죠. 어쨌든 관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적 위치에 오르려고 하지만 관성이 제살의 종에서 주위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건 뭔 말이냐면, 자, 우리가 12운성에서 절, 태, 양. 그렇죠? 이건 뭐죠? 12신사로는 겁, 제, 천이죠. 겁살, 제살, 천살이에요. 그러니까 절은 뭐죠? 겁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살은 태가 되는 거죠. 그럼 태는 아까 뭐가 있냐면 정관이었죠. 태가 있죠. 이게 태였죠? 이게 태입니다. 이건 뭐다? 제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관성이, 정관이 제살로 종화에 있으니, 아까 인용법이기 때문에 종자가 쓰는 거예요. 종에 있으니 주위로부터 뭐다? 배척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제살이 별로 좋진 않죠? 팔자의 관우는 잘 따르지 않는 편이다. 뭐 절태니까 좋지 않겠죠. 을묘지는 대체적으로 교육, 행정교통이 좋고 행정관, 사법, 의사, 문학, 농수산업, 식품가공업 계통이 적합해 이런 분야에 진출해야 입신에서 대성할 수 있다. 을묘. 교육은 맞겠죠. 교육은. 근데 교육도 어떤 교육? 자, 목은 뭐죠? 교육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맞겠죠. 뭐 행정도 뭐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법, 의사 이런 거는 좀 금의 성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의사도 소아과, 정신과니까 뭐 해당될 것 같아요. 소아과는 뭐죠? 어린이잖아요. 어린이는 뭐죠? 을목이 어린이에요. 어린애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학, 농수산업, 식품강업 이런 것은 이게 이제 을목이 뭐죠? 이게 임야잖아요. 임야. 농림업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야에 진출해서 입신에서 대선할 수 있는 사주다. 을묘일지는 직업으로 공사가 분명하고 일처리가 명확하니 무역상, 애교관, 교육 뭐 쭉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세요. 사업보다는 교육 관련 분야나 전문 자유직업에 더 적성이 잘 어울린다. 을묘일지는 특히 죽어가는 나무도 손만 대면 살아나는 특징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꼼꼼하고 손재주가 있으므로 침술, 예술, 기능, 악기 뭐죠? 섬세하잖아. 디테일합니다. 섬세하고 디테일하다. 그쵸? 디테일해요. 그래서 이 침술, 예술, 기능, 악기 등에도 소질을 보인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가 있고 나무를 가공하는 거를 취급하는 펄프. 자, 이게 뭐죠? 아까 을목이 뭐예요? 나무잖아요. 둘 다 나무죠? 나무를 가공하는 펄프, 제지, 지엽사, 양곡, 생화, 첨가물 이런 것도 직업을 괜찮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과 을묘이기 때문에 이 목과 관련된 교육, 그쵸? 그 다음에 종이, 나무 이런 쪽으로 하면 되겠죠? 을묘자는 얌전하고 대인관계에서 인기가 많은 사주다. 그러나 온화하고 다정하면서도 일지지장 간의 비겁이 통계함이니 자존심과 고집이 세다. 그렇죠? 형제들만 있으니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자, 나를 생해주는 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있다고 그랬죠. 어머니는 인성이에요. 인성이 나를 생해준다고 했어요. 또 내가 약할 때 나에게 힘을 주는 거 뭐가 그랬죠? 비견과 뭐가 있다? 겁재가 있다고 했어요. 나에게 도와준다. 나를 도와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겁 통기가 있기 때문에 비겁 통기하민이 자존심과 고집이 세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기복의 정도가 크고 비겁이 혼재하민이 돈을 벌어도 나갈 때가 많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을 때, 자, 극재. 재물을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런데 비겁이 오면 내 재물을 같이 극을 해요. 그러니까 내 재물을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일대 뭐가 오면 좋다? 식신이나 상관이 오면 좋겠죠. 그럼 형제들의 손을 빌려서 재물을 키우는 거예요. 파일을. 그래서 나눠 먹으면 되는 거죠. 자, 결혼 가족을 보면 연애는 쉽지만 결혼 생활은 원만치 않고 해로하기로 없다. 아까 관이 뭐예요? 절태였잖아. 절. 밑에가 이거를 안 해놨나요? 여기 있잖아요. 관이 태, 정관이 태, 편관이 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절태였으니까 이게 관이 좋은 작용이 안 하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큰 뭐 저기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여명도 겉으로는 부드러우나 고집이 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은근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남자들을 이겨먹는다. 고가의 첩실도 정실이 될 정도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가는 이제 옛날 이거는 옛고자의 노래가자를 의미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고서 또는 옛날 그 사주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에 뭐가 있냐면 첩실이 정실을 쫓아내고 자기가 정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가 얼마나 드세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의미죠. 그래서 남자를 이겨먹는다. 을묘일주는 남녀공이 배우자의 운이 약하다. 비견이 일지에 있으니 배우자를 빼앗기는 모양이라 결혼이 늦어지고 우리가 그래서 이 비견이 있거나 겁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한테 일찍 소개시켜주면 안 되죠. 뺏길 수가 있어요. 결혼 이후에도 순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을묘일주는 유능하지만 독선적인 성격 탓에 주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위 얘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귀담아 듣는 것을 익혀서 자신의 성격을 고쳐나가는 데 노력해야 된다. 자, 일지 비견이니 배우자의 덕은 기대하기 어렵다. 비견이 있으면 뭐예요? 집에 있기보다는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비견이니까. 그래서 비견을 가지면 친구가 항상 옆에 있고 친구가 좋아하기 때문에 집안은 어떻게 된다? 등한시한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런 남편보다는 가족 챙기고 자기 좋아해주고 그렇죠? 친구 좋아해서 또 뭐 써요? 빚보증도 쓰죠. 빚보증. 그래서 식구들 어렵게 하죠. 그래서 이런 남편은 별로 크게 인기가 없을 수 있겠죠. 어쨌든 본인 팔자에 그런 배우자를 만날 팔자인 거죠. 본인이 그렇게 일찍 깔고 있으니까 자기 팔자 소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재성을 보면 재성은 뭐죠? 남자에게는 처가 되고 여자에게는 뭡니까? 여자에게는 시어머니가 되겠죠. 그렇죠? 관이 남편이니까 관은 누가 생겨줬어요? 재생관이죠. 그러니까 재성이 시어머니가 되겠죠. 그리고 둘 다 공이 재물도 되고요. 자, 을묘일주는 비견이 서로 어깨를 밀어낸 형국인 간여지동의 살을 지녔기에 부부간에 생사이별수를 겪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별거, 각방을 쓰는 경우가 많다. 백호의 흉살과 겹치는 경우에는 사별할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재성이 백호살, 재성백호라고 그랬죠? 재성이 이 백호에 해당되면 뭐죠? 이 재성에 해당되는 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와이프가 죽거나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을묘일주의 남명은 처덕은 있으나 처궁이 약하여 두 번 결혼하거나 부부간의 해로가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매도가 기란사이다. 그럼 요즘 몰매 맞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 추진하는 일에 실패가 있다면 고집에서 기인함이니 수행이 필요하다. 을묘일주는 주체성이 강하고 표류가 일치하는 사람이다. 을묘는 통나무, 내장된 성분이 없어서 을목으로 단일화, 을목은 정제적 성격, 을목 중에서 가장 강한 구조, 고집은 단연 독보적이다. 을목 자체가 겁재이니 재물을 은근히 탐하는데 일지의 재성을 빼앗아가는 자는
비견이 있게 속으로만 그럴 뿐 실제로는 오히려 재물에 대해서 담담할 수도 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재성에 관계된 거를 욕과 병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썩 그렇게 좋진 않죠. 특히 남자에게 있어서는 정제가 병이니까 안 좋겠죠. 와이프가 병 들어있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을 볼게요. 관은 뭐냐면 남자에게 있어서는 자식이죠. 관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을묘일주의 여명은 겉으로는 부드러우나 고집이 세다고 그랬죠. 아까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고집이 세고 너무 똑똑해서 남자를 이겨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남자를 이겨먹을 수 있다. 남자들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인정이 많으면서도 독한 면이 있으나 대개 미색과 인물이 좋다. 특히 을목일주들이 뭐가 있다? 화가 있으면. 그렇죠? 남편이 무능해. 본인이 똑똑하면 남편이 대부분 무능이죠. 남편 덕이 없어서 여자가 들똑개처럼 사회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을묘일주 여성은 형제간의 근심이 떠날 날이 없고 자식복이 박하여 딸을 하나 두게 되면 속을 꽤나 썩인다. 을목이 아까 이제 이게 자식이 뭐죠? 식상이죠. 병정. 이것도 별로 안 좋았죠. 자, 음영으로 중년 이후에 병이 뭐였죠? 병은 묘에서 병묘욕이었죠. 병묘욕. 예, 욕이었어요. 그 다음에 정화는 정묘 병이에요. 자, 을목 입장에서 이게 여자라면 이게 상관은 뭐겠어요? 성이 다르니까 이거는 남자겠죠. 남자이겠죠. 병은 뭐죠? 여자이겠죠. 딸이겠죠. 그럼 남자는 뭐예요? 여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멋만 부리고 나가서 노는 거, 사회 친구들하고 노는 거, 멋부리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겠죠. 허황된 거 꿈꾸고 여자는 병 들었기 때문에 뭐 성격이 그다지 이제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어쨌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12운서로 풀어보면. 그래서 음욕으로 중년 이후에 정부를 두는 경향이 있으나 일지의 녹을 가졌으니 자립심을 가해 자수성가하는 명조다. 그러니까 을묘일주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신이 여자인 경우도 목으로만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버거워할 수 있다. 자, 을묘일주 남명은 밖에서는 매사 잘하는 호인이나 집안에서는 가족들에게 무정하고 독불장군이 되어서 부부관계가 소원한 경우가 많기에 마음 공부와 수행이 필요하다. 을묘일주의 자의 글자 뜻에는 색정이 있고 음기가 강해서 평생의 여색으로 인한 큰 재난을 한 번 겪을 수 있으니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팔자다. 자, 을목이 뭐죠? 을목이 굉장히 이거는 좀 말하기가 그런데 이 묘가 뭐죠? 묘가 약간 이제 이 생식이 관련돼서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색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랬고요. 남자의 경우 정이 없는 남편, 배우자 궁이 약하여 결혼 후에 해로하기 어렵다. 고집스러운 성격이 실패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활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관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그 박사과정 동기 중에 그 여자분은 남편하고 그렇게 안 맞는데 이 세상에서 잘해준대요. 다음 세상에 안 만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활이라는 마음이겠죠. 이런 게 다. 그리고 답답해서 전국의 산을 다 돌아다니셔서 외제차 한 대가 다 폐차됐대요. 그 정도로 이게 마음이 힘들어서 돌아다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명예욕이 너무 강한 남아지 이 태생 여성분들은 어떤 남자를 대할지라도 이기려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남성들도 여자를 제압하려고 하면 심한 경우는 폭력적인 경우가 생긴다. 자, 병정은 식신이에요. 이것도 틀렸죠? 고칠게요. 잠깐만. 아까 해놓은 거를 그냥 복사를. 자, 이것도 보면은 식상은 자, 여자 입장에서 식상은 뭐다? 자식이에요. 남자 입장에서는 뭐다? 관이 자식이고요. 근데 어쨌든 상관 식신이 뭐예요? 욕, 병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욕은
멋부리고. 자, 이건 아들이라고 볼게요. 아들은 멋부리고 돌아다니고, 딸은 활동이 너무 저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식상도 더와도 종에서 음식을 잘못 먹어 고통을 겪는 일이 있다. 자식 복이 박하다. 속을 깨나 썩는 자식이 있다. 자, 임수는 정인이죠. 계는 편인이고 부모와 인연이 순조롭지 못하다. 왜? 사생이잖아요. 좋지 않다. 우리가 정인은 이제 어머로 보고 편인은 뭐죠? 계모 서모로 보면 되겠죠. 계모 서모. 이건 뭐죠? 이거는 생이에요. 근데 정인은 뭐죠? 어머니죠. 어머니는 뭐다? 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첩을 들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인연이 좋겠어요? 안 좋겠죠. 자, 배우자의 관련상. 자, 을묘일주사주원국에 수가 다하고. 요거 그냥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넣어놨는데 하나만 볼까요? 자, 을묘일주사주에 수가 다하고. 자, 수가 이렇게 많고, 여기 하나 넣을까요? 수가 이렇게 많고, 토가 있는 경우라면, 토가 있다. 그러면 남녀 모두 다 음란하고, 가산을 탕진할 수 있다. 이게 재성이죠? 인성이죠? 수는 인성이잖아요? 토는 재성이고, 그러면 재극인을 하겠죠. 재극인. 그러면 인성이 어떻게 해요? 바닥이겠죠. 그래서 이 도덕이라든가 이런 게 마음가짐이 안 좋겠죠.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가산을 탕진하고. 을묘주 사주운국에 화다고. 화가 많다. 을묘가 화가 많다. 화가 많고 금이 적다. 금이 하나다. 그러면은 식상은 발달되고 금이 죽겠죠. 화극금으로 극을 해볼잖아요. 그 뭐죠? 관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남명은 예능에 능하다. 화가 많으니까 화는 뭐죠? 예능이죠. 방송, 심리, 그렇죠? 연예, 예능이겠죠. 이게 예능에 능하고 말솜씨가 있고 식상이 발달하니까 식상관이 발달하기 때문에 말도 잘하고요. 재앙을 철회할 수 있다. 여명은 이별하기 쉽다. 왜요? 관을 깨버리니까. 화극금으로 관을 깨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묘일주가 경수를 만난다. 자, 이 을묘일주가 경수를 만난다. 뭐죠? 다 합을 하죠. 을경합, 을경합금, 묘술합파. 합을 하니까 궁합이 좋겠죠. 경수를 만나면 백년해로. 그 다음에 을묘일자가 신유를 만난다. 신유, 묘유, 충, 을신충, 청강과 지지가 다 충을 해죠. 신금, 신율충은 그럼 뭐죠? 이별하기 쉽겠죠. 뭐 이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한 번 더 갖고 왔고요. 자, 건강을 보겠습니다. 건강. 자, 건강을 보면 을묘일주는 대체적으로 대개는 건강하다. 신앙하고 위상 과다, 습진, 풍질, 신경통 뭐 이런 거 조심해라. 금기가 절궁에 있으므로 아까 절태라고 그랬죠? 절궁에 있기 때문에 뭐죠? 금은 폐죠. 해당하므로 을묘일주는 금기가 절궁에 해당하므로 간, 담우죠. 목이죠. 편도선도 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식도도. 호흡기가 폐니까 이게 금이죠.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손이 저리고 시린 증상이 있어 고생하고 가려움증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몸을 보온함이 필요하다. 너무 이거 믿지 마세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을묘일주가 가을이면 뭐죠? 신유술이죠. 이 신유월에 태어났는데 가을째 태어났는데 토금다. 토가 많아요. 그러면 토생금으로 생해주겠죠. 토. 그러면 이게 너무 세지면 이게 너무 극을 받겠죠. 그러면 금금목으로 너무 극을 받으니까 목의 기능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관과 다음에 큰 병이 찾아들기 쉽다. 그러겠죠. 당연히 목이 약해지니까.
을묘일주가 자, 을묘일주가 여름철, 봄과 여름이다. 자, 임묘진. 그러면 목이 엄청 강해지죠. 그 다음에 을묘일주가 사오미, 여름이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설기당하니까 약해지겠죠. 자, 봄과 여름주 출생했는데 토가 적다. 토가 적으면은 이 목이 왕에서 목극토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토가 적으면 토가 여긴 작살나겠죠. 목이 너무 강해서. 그러면 성격이 어떻게 돼요? 폭발적이고, 토는 뭐예요? 우리가 신, 그쵸? 폭발적이고 비장과 위장이 약해서 저혈압으로 고생할 수 있겠죠. 산은 왜 그럴까요? 산은 좀 문제가 있죠. 화가 강하면 토가 있으면 화생토로 생해주잖아요. 그렇죠? 생해주고 을목이 그걸 하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목생화 화생토로 가버리니까. 그러면 을목일주가 약해져 버리죠. 그러면은 그래도 이게 토는 좀 문제가 있네. 이런 경우는 비장과 위장이 약해져서 보긴 토가 강해지는데 화생토로 이게 약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말했지만 100% 믿지 마시라고 했죠. 을묘 사주원국에 미술이 있어요. 미술이 있는 거라면 생식기와 위장에 큰 병이 찾아들기 쉽다. 을묘일주 남명의 사주원국에 자가 있는 경우라면 자묘형이 되죠. 이거는 자묘형이 되죠. 생식기병을 앓을 수 있는 체질이다. 을묘일주 여명의 사주원국에 유가 있다면 이거는 생식기와 유방에 큰 병이 찾아들기 쉽고 난산이 오래됐다. 우리가 여자 간명에서 앞에 이어서 잠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묘가 뭐라고 했죠? 여자의 생식기로 보면 돼요. 자, 유는 뭐죠? 묘충을 하잖아요. 일단 충을 해요. 그러면 묘가 다치겠죠. 그러니까 여자의 생식기 자궁이죠. 자궁.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유방이라고 있는데 생식기 유방이라고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유가 뭐냐면 균도 돼요. 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식기에 뭐 여러 가지 그 균 관련 그런 질환이 염려된다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 옛날에 아주 한 오래전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동기가 있었는데 지금 가끔 보면 이렇고 또 유가 물상노는 뭐죠? 이게 입이에요. 입. 그래서 유금 있으면 외국어 관련된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들 있죠. 자, 기타 사항을 보겠습니다. 을묘일지는 이성간에 혼탁상을 보이는 구추방해살. 처음 들어본 이야기죠. 사주 지녔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겪지 않아도 될 9가지 종류의 추한일을 당할 수 있다. 자, 신살 무시합시다. 뭐 이런 자, 매사에 어긋나고 걸림돌과 방해자가 많음을 상징하는 가정풍파의 살.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부수술의 수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방해살. 이런 걸로 이 쫓기듯 불안해하는 기분이 드는 생활이 이어진다. 을묘일지는 음흉하고 색정적인 기질을 가진 음욕살을 사주 지녔기에 재혼 사례가 많다. 을묘일지는 미모와 재능이 남다르고 아까 미모가 있다고 그랬죠? 인정에 약해서 평생 피해를 입는 성분으로 만약에 사주에 신유가 있다. 그러면 이거 가장 안 좋다고 그랬죠? 을신충, 묘유충. 자, 이게 을묘일주한테는 가장 안 좋죠. 을신충, 묘유충 있는 경우라면 입산수도, 세상을 등지고 산에 들어가서 돛 닦는다 그 말이죠. 입산수도 중에 환속할 사주다. 그리고 음욕살이 있어서 이성 문제를 늘 조심해야 되는데 여명은 남성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고독한 인생을 보낼 수 있다. 이거는 앞에서 이 중년 이후에 뭐가 있다? 이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앞에 나왔었죠. 자, 을묘일주는 참고사항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사주 전체를 봐야 되겠죠. 음묘일주는 일지에 정록을 지녔기에 위인이 건전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자수성가하고 부모의 유산을 받지 않는다. 이 사람은 인정이 많으면서도 현침에 독한 면이 있다. 하고, 자, 갑인일주와의 비교를 볼게요. 갑인일주. 자, 왜 비교하냐면 우리가 갑인일주 했죠. 자, 갑인은 뭐죠? 갑인은
두 개 다 양의 목이에요. 목. 을묘는 두 개 다 음의 목이에요. 음의 목. 자, 묘 속에는 갑과 을만 있어요. 인 속에는 무, 병, 갑이 있어요. 그래서 무토는 편제가 되겠죠. 이거는 식신이 되겠죠. 이거는 비견이 되겠죠. 그래서 비견, 요거는 식신, 요거는 편제. 그 다음에 묘는 요거는 겁제, 요거는 비견이죠.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아 보이나요? 갑인도 좋지 않나요? 재성도 있고 식신도 있고. 자, 겁제가 없잖아요. 여기는 겁제가 있고. 볼까요? 자, 갑인은 천간 지지가 모두 목으로 되어 있지만 인목의 지장간 속에는 재성과 식신이 들어있다. 자, 무토 편제가 들어있고 병화 식신이 들어있죠. 들어있으니 사람이 단순하지 않다. 재성도 추구할 수 있고 식신도 발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는데, 자, 을묘는 오로지 뭐다? 나무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성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면서도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고집이 세고 확실하고 굉장히 대차다고 할 수 있겠죠. 을묘의 묘목성에는 오로지 목기운인 비겁만 있을 뿐이니 사람이 단순하고 융통성이 없다. 그러나 고집도 간목보다 세다. 그렇죠. 목으로만 구성됐으니까. 을은 원래 한문에서 새을이다. 묘 위에 앉은 셈이니 꽃 위에 새요 풀밭에 새이니 평화로운 모습이다. 묘는 뭐죠? 을목은 이런 거는 작은 풀, 꽃나무 막 그렇죠. 봄은 시작이고 결과를 보아야 하는 가을은 아직 여름을 지나야 만날 수 있으니 결실은 늦다. 자, 간목이나 을목은 뭐다? 봄이죠. 봄이죠. 그 다음에 뭘 지나가야 돼요? 여름을 지나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어야 뭐다 한다? 결실을 맺을 수 있죠. 그렇죠? 결실을 이때 가서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맺기 때문에 뭐다? 대기만성량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화초는 기본적으로 소심하죠. 자, 풀밭에 토끼는 근심이 없다. 을묘겠죠? 을묘는 이 풀밭에 토끼는 근심이 없다. 천진난만한 성정이다. 어린 싹이지만 풍파를 견디는 힘, 잡초의 생명력이 있다. 연약한 갈대이지만 쓰러지지는 않으니 외유 내강이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 근데 이 간목은 뭐예요? 을목은 이거는 내가 발이 안 돼요. 부러지더라도 꺾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오면 뿌리째 뽑히거나 나무가 꺾어져야 되죠. 그럼 뭐다? 이거는 죽는 거죠. 묘목은 도화이니, 자, 좌우 묘유가 또 도화죠. 도화이니 바람기나 이성관계가 복잡할 우려가 있고 이성에 유혹이 많은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이니 유혹에 잘 넘어간다. 그렇죠? 암시가 그래요. 자, 암시가 이 묘가 뭐다? 아까 갑인과 을묘에서 이 묘가 뭐다? 이건 약간 생식에 관련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을목이 뭐다? 만약에 화가 병화라 있으면 뭐다? 예쁘다는 거죠. 예쁜 꽃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적으로도 민감할 수 있고, 그러면은 남자들이 대시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남자들이 대시하고 본인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녀 관계가 꼬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본인도 갈대이니 유혹에 넘어간다. 을목은 갈대겠죠?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이성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혹 여명에 옆에 자수까지 있다고 하면 일부 종사는 힘들다. 을묘 자수가 있으면 자묘의 형인가요? 일부 종사는 힘들고 고독한 인생이 된다. 들판에 흐드러지게 핀 꽃은 누가 꺾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꽃이지만 잘 꺾이지는 않는다. 그만큼 매력적이고 능력도 있다. 꽃이라서 이게 꽃이잖아요. 꽃이라서 꺾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끈질긴 생명력을 바탕으로 호기심도 많고 배려심도 많고 처세도 잘하고 매력도 많은 편이기에 리더십, 야심이 있지만 숨긴다. 겉보기보다 가엽고 부드럽지만 고집이나 자만은 하늘을 찌른다. 이 정도로 해서 을묘일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을묘일주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걸 다 만들어내면 되겠죠. 인종법까지 해서 다 만들어내면
이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가장 공부할 때 이제 지향하려고 하는 게 지향하려고 하는 거죠. 지향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왜 그런지 이 Y에 대해서 왜 그러냐 이런 거 이야기했지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가급적이면 이런 거를 앞으로는 좀 근거가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식신, 뭐 이렇게 관, 재성, 인성 이런 것들이 어떤 12운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12신살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지 그냥 근거 없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거는 이연령 비연령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학문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을묘일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